이번 시간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광역도시계획부터 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제 차례대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순서를 상위 계획부터 하위 계획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세워지고요. 그것을 실행하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부터 살펴보면요.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지정 대상 지역은 광역계획권은 이게 키워드가 둘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할 수도 있고요. 일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이렇게 같이 맞붙어 있는 경우에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될 수 있고요. 제일 작은 단위로는 이 군이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혹은 세 개가 붙어 있을 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또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부터 이 군까지 이것을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6곳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6곳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 지역은 그렇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정 또는 변경을 하느냐. 이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되는데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정권자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다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요청할 때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광역계획권에서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정권자가 이제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이 걸쳐 있는 경우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할 때는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걸국, 속, 이 걸만 많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자동차도 좀 빨리 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인간관계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걸국 속도 말이 전혀 안 되죠. 이제 말이 안 될수록 더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났습니다. 걸국 속도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속해 있는 경우 도지사가 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정 절차를 보면은 의견 청취와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국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물론 그 전에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자, 여기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는 거, 그 다음에 도지사는 역시 의견을 들은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런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은 간단하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6곳의 전부 또는 일부다.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걸국 속도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요 세 포인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걸로 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광역도시계획의 개념을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렇게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여기 이제 광역시 그런 게 나오면 안 되겠죠? 광역계획권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구속적, 구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비구속적. 그리고 일반 국민들하고 이렇게 얽힐 일이 없는 거예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대내적, 자기들끼리만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에서 하나 암기해 두셔야 될 포인트가 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이다. 그래서 도계장,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양계장이 아니라 도계장이다.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상부터 하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기본계획은 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관리계획은 또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리고 이 두 개가 충돌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두 개가 충돌할 때는 기본계획이 관리계획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해만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암기해야 될 포인트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예요. 이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인데요. 자, 어떻게 수립하고 이것을 또 어떻게 누가 승인하는지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 내용 표를 보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복잡하죠? 먼저 이 수립권자에 보면은요. 하여야 한다. 이 must가 나와요. 이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can이 나옵니다.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원칙 1은 공동 수립하는 겁니다. 시장 또는 군수, 시장과 군수가 공동 거나 아니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는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있을 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 1을 먼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입에 닳도록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갓시군도 둘시도국,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시장, 군수,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고요. 그것을 승인을 이제 도지사가 합니다. 이 승인권자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데요. 요 같이 암기하는 겁니다. 이걸 같이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암기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갓시군도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는 둘 시도국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요.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합니다. 그래서 갓, 시, 군, 도, 둘, 시도, 국 요것만 일단은 정확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해 두시세요. 이 구조를.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머스트긴 머스트인데 위에는 이제 공동 수립이었는데 단독 수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단독 수립하는 경우는 뭐냐? 이 시장 군수가 3년이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예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상위권자인 도지사가 수립을 그때는 해야 되죠. 해버려야 되는 거죠.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하지 않으니까 그 위에 상위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날 때까지 신청이 없는 경우 단독 수립을 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되는 경우는 한 가지 더 있어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겠죠.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으니까요. 자, 이것이 이제 원래는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단독 수립해야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단독 수립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별도의 승인 신청이 없습니다. 이 승인 신청 없이 이 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냥 수립하고 승인까지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공동 수립할 수도 있고 단독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공동 혹은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의 특징은 누가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요청하는 경우 공동 상황에 따라서 공동 혹은 단독 수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 요청하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공동 수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청하니까 그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시장 군수와 그 상위권자인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과 그 상위권자가 공동 수립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시장 군수가 이미 협의를 다 해가지고 그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굳이 또다시 시장 군수와 같이 할 필요가 없겠죠. 협의를 이미 거쳤으니.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는 것. 이런 경우는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은 승인권자에 대한 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시 언급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순서대로 한번 누구에게 강의하듯이 몇 번 이렇게 이 과정을 되풀이하시면은 이게 그냥 뭐 굳이 막 이렇게 쓰면서 암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몸에 스며들 겁니다. 시험 전까지는 그 정도 이 부분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나오면 이게 이 부분이 헷갈려가지고 어이없게 또 초반에 틀려버리면 굉장히 멘붕이 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리더라도 확실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같이 좀 알아두세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이 시도지사 같은 경우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요,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상위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 경우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서로 협의가 안 되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도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조정의 신청을 직접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고 이 암체처럼 시험에 나오면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기까지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차에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지정은 뭐 굳이 다 2개 이상으로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에는 광역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원칙이. 그리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같이 수립을 할 수가 있고요. 조정 신청하는 경우에도 조정의 내용도 조정을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고요. 권고할 수도 있고 직접 조정할 수도 있어요.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기초조사는 좀 이따 나오는데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기준 나오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 알아두시고요. 뭔가 수립 기준을 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른 공법의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보면은 아까 나왔죠. 기초조사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조사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공청회라는 걸 하고요. 이것은 이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립을 한 다음에 그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시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협심승.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송부하고 공람함으로써 광역도시계획 승인 절차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공지수 협심승 이런 순서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여기 숫자가 많이 나오죠. 5번. 뭐냐면은 주민의 의견 청취 수단으로서 이제 공청회를 하는 건데요. 이 공청회가 여기에도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이 공청회라는 수단을 통하지 않고 주민 공람 공고 열람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을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공청회, 말하자면 큰 홀에서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막 설명회하고 하는 게 이제 공청회예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런 공청회를 안 하고 공람이라는 것은 문서 같은 것들을 공고하고요. 열람하도록 하는 거예요. 형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공람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합니다.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거는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왜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람을 하는지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해요.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고요. 자,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게 승인 절차에 대해서 표를 통해서 배웠죠.
기억나시네요. 가시군도, 둘시도국.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어요. 요게 이제 승인권자인데 먼저 요거부터 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뭐라고 그랬죠? 이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다시 표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자, 요런 순서가 되는 거죠. 광역계획원이 같은 도에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는 그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그 수립한 것을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그래서 갓, 시, 군, 도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그 다음에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둘, 시, 도, 그 다음에 이것을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합니다. 둘시도국 이런 구조였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권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자, 밑에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도지사가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리고 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 내용입니다. 도지사가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죠.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또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이렇게 단독으로 수립하는데요.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심의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를 볼게요.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원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이었죠. 첫 번째 있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된 내용을 이렇게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의 열람 공람에 대해서도 이제 이쯤에서는 다 정리를 해두시고 계셔야 되는데 공법에 나오는 대부분의 공람은 14일입니다. 열람 공람은 다 14일인데 예외적으로 30일인 경우가 몇 개가 있죠. 요 광역도시계획에서 30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30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계획에서 30일이 나오는데 이 정비법에서 보면은 정비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정비계획에서 30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서 30일이 나오고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이제 30일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14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0일 동안 광기로 정관을 만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광기 정관. 그런데 또 특이한 사항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열람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계속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